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37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의 선배, 언니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여러가지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강원교 교수가 한 명언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막연한 계획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막연한 계획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업은 댄스 강사입니다. 26살에 결혼해서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8년 만에 이혼했어요. 모든 면에서 묵직하고 낱말 안하고 참는 성격인데 안타까워요. 아이는 없답니다. 댄스 강사로서 아주 실력있고 멋진 아이인데 그 이후 우울증에 몸까지 안 좋아서 힘들게 지내고 있답니다. 작년에 많이 아팠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조금은 나아진 듯합니다. 꿈도 있고 실력은 있는데 모든 면에서 열악하네요. 구설수도 많이 오르고 하는 일에 비해 결과가 썩 좋지는 않답니다. 자존감까지 떨어져서 앞으로 남자는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지금 37살이에요. 그리고 댄스학원 강사입니다. 이혼을 하셨고요. 아이는 없습니다. 이분이 댄스학원 강사로서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인데 이혼한 후에 여러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앞으로 새로운 남성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의 흐름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술년 경술월 무자일 을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양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둘, 화기운이 없고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두 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강합니다. 월지를 포함해서 3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하고요. 화기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토기운은 강하고 화기운은 약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오장육부를 봤을 때에는 이 토기운이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심장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요, 화개살하고 도화살이 강하죠. 그러면 이분이 댄스학원 강사니까 예술가잖아요. 그럼 예술가들에게는 이 화개살하고 도화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그 사람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나타내는 게 화개살이고, 그리고 이런 예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끼가. 그 끼를 나타내는 게 바로 도화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이분이 예술가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이성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매우 강한데요.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처녀 노천과학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다는 것은 상대방과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좀 깐깐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깐깐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노처녀 노총각도 많고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이성운을 볼 때에는 꼭 그 사주팔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흘러가는 대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운이라는 것도 결혼 정년기, 그리고 젊어서, 그러니까 20대랑 30대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의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요, 일단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18살서부터 27살, 28살서부터 37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창 살 나이는 28살서부터 37살까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미대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잠이 원진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진살이 이 젊었을 때 들어왔다는 거, 이것은 이분에게 큰 약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남자운은 어떻게 했느냐? 내년부터 이제 병호대운이 시작이 되죠. 38세서부터 47세까지 이 병호대운이 보시는 것처럼 지지가 좌우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8세서부터 47세까지 어때요? 대운이, 이성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성운이 안 좋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이 대운이나 일련운에서 들어올 때에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떠냐면요, 하필이면 일지가 자수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좌우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용신인 화기운이 들어왔는데 이게 충이 돼서 깨져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신운이 들어오면 그 용신운이 용신의 역할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용신이 용신의 역할을 못합니다. 병호대운이 가장 좋은 대운이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일지가 자수니까 좌우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용신이 용신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10년간 병호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분이 47살이 될 때까지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남자운이 어떠냐?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를 못 만나느냐? 그렇게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경금이 식신상가론이 있잖아요. 식신상가론은 자식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식운이 있어요. 자식운도 좋아요, 무토 입장에서 경금이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남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쯤에 남자를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48세 을사대운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중년 이후 50이 다 됐을 때 이쯤에 남자를 만나면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때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8세 병호대운에 결혼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혼하시길 바래요. 이 병호대운에 재혼하시길 바라고요.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내가 운이 나쁘다 그래서 그 정년기까지, 결혼 정년기까지 놓치면서 결혼을 안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빠도 그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 나는 운이 나쁘니까 이거 피해갈 거야, 이러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이것은 10년이나 되는데, 1년이면 몰라도 10년이나 되는 이 시간을 피해간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무술년인데 안 좋죠. 지금 토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기신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지금 토기운이 기신운인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오니까 당연히 올해는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좋죠. 토기운이 뭘 극해요? 수기운을 극하죠. 재성운을 극하죠.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 좋고, 이렇게 비경겁지가 강해지면 남자운도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앞으로의 대운에 있어서는 좀 비관적이지만, 비관적이라기는 표현보다는 좀 운이 안 좋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죠. 운이 안 좋을 때에는 내가 더욱더 분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호대운 이후 을사대운이나 갑진대운은 어떠냐? 괜찮다고 봐야죠. 이 병호대운이 좀 어렵고 이후로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의 월운이에요. 2019년도 월운입니다. 여기 봤을 때요. 일단 지지가 충하는 게 이제 오화가 들어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6월달 경호월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유금이 들어올 때 자묘유 사명살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유금이 들어오는 9월달도 별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주에서는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토가 2개가 들어오는데요. 이것도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술토가 들어오는 10월달 갑술월도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하고 4월달도 좀 주목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4월달 무진월도 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찍어드린 때 이때를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운만 봤을 때에는 6월달하고 7월달이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남자를 사귄다. 근데 이 남자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6월달하고 7월달을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남자를 소개받는다. 그럴 때에는 6월달하고 7월달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운이 가장 안 좋을 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대운이 별로 내년부터 들어오는 대운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일단 어때요? 지금 이분이 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성으로서는 참 괜찮은 분인데,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많이 이분이 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기를 좀 살려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분이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